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대통령 회견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용 판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회견으로 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실시간으로. 자, 보면은 소통 노력이 엿보인다, 여전히 불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여야가 평가가 엇갈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의 답변을 제가 뭐 평가할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질문보다는 답변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문현답이라는 네. 느낌이었죠. 그리고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아마 이제 탁현민 비서관의 아이디어이겠습니다만은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의 처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괜찮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그 노지민 기자라고 미디어오늘 기자가 네. 좀 자주 하면 안 되냐? 지금 뭐 미디어오늘은 대통령한테 자꾸 기자회견 많이 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오늘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일반 국민들이랑 대화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런 언택트 기법으로 그런가 하면은 저희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번 또 언택트 방식으로 뭐 소통을 위한 기자회견 방식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언론을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해도 과거 이명박이 노정 뭐 화로 대담이라고 해서 KBS 라디오를 이용해서 아젠다를 만들려고 라디오 대담 프로를 막 찔러 넣어서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활용한다고 비판을 했는데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방송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소통 노력을 평가하고 동시에 불통이다. 여야 엇갈리는 반응을 쭉 하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 별도로 야당 입장을 가지고 2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 뭐 이런 야당 입장을 전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국민 소통 노력 돋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도 반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거론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말꼬리 잡는 몇몇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개 무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뭐 소통의 면을 넓혔다는 거 외에 또 특별히 새롭게 평가할 만한 내용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사면과 관련해서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 촛불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해 주셨다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목 한번 살펴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정부 검찰총장이고 정치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본다. 요걸 가지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의원이죠. 네. 대표 의원. 네. 정청래 의원이 되게 발빠르게 어떤 정치 흐름을 잡는데 감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조금 전 그분이 이제 시사타파라고 하는 프로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 평가와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앉혀놓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 앞으로 검찰 개혁 2탄 똑바로 법무부랑 협조해서 잘 마무리 쳐 라고 하는 지시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거는 지시하는 거야. 똑바로 검찰개혁에 협조하라는 뜻.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치를 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너 정치 안 할 거지? 라며 이렇게 단도리 하는 측면. 이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정청래 대포 의원의 평가인데 저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언론들은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때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니까 자중질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바로 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정청래 의원의 평가대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까부지 말고 내가 임명한 아무리 네가 잘났다고 지금 뭐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기고만장한데 내 정부에 너는 그 검찰총장이야. 그럼 나의 통치 기조를 따라야 되는 거야. 검찰개혁 2단계 법무부와 잘 협조해서 마무리 쳐. 라고 이렇게 단도리 겸 지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도 사면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답변함으로써 1월 1일 진짜 새해 벽두의 여러분들 뒤통수 사건은 일단락 18일 만에 일단락이 됐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용 재판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결 요지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재판이 있었어요, 오늘. 특검이 3분 전에 입정을 했고, 재판부가 2시 4분. 꼭 이렇게 몇 분 있다 와, 재판부는. 약간 여자들이 이제 소개팅에 그러니까. 시간 딱 안 맞춰서 가는 것처럼. 조용필이야, 조용필. 자, 서울고법 제1형사부 판결 선고한다. 딱 이렇게 하고, 자, 1심에서 이재용 징역 5년 때렸는데, 2심에서 2년 6월, 절반에 깎아주고 집행유예를 때렸어.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환송돼 왔는데, 일단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 유무죄는 따로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면 뇌물은 86억 8천만 원으로 최종 인정한다 라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짚고, 양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양형에 대한 판단인데 피고인이 초범이고 박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 이거는 사실은 요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요거는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뇌물 공여에 임했다라는 취지로 판시가 됐기 때문에 요 얘기를 자꾸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었다. 돈을 갚았다 얘기죠, 회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일단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유리한 판단 근거로 제시를 하고, 불리한 판단 근거는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했다. 이재용이.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승계를 부탁하는 승계 관련 부정 청탁.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자기가 그룹 승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부정 청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인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매우 정상 참작하기 어려운, 재질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다시 2심 재판부에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돈 86억을 횡령해서 뇌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돈을 줬으면 또 다른데, 자기 돈도 아닌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해서 이거는 줬기 때문에 더 나쁜 거지. 86억을 지 돈 준 게 아니라 훔쳐서 준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죠? 사실 어? 본인 돈으로 줬어도 나쁜 건 나쁜 그렇죠. 건데. 근데 이거는 예. 그 삼성전자에 해를 끼친 거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범행을 은폐했다. 요거는 범행 은폐로 따지면 진짜 많죠. 실제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뭐 공장 바닥에다가 묻고 막 별 이상한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짓들을 다 한 거 아니야. 그죠? 응?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어.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최고형을 줘야 돼. 무기징역을 줘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 피고인 이재용한테 유리한 정상은 초범. 이건 다 초범이지. 뭐 이게 누범이면은 얘는 그냥 저 이거를 뭐 재판할 필요도 없지. 어? 초범인 건 기본이야. 이건 빼. 박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 이거는 선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 보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다른 박근혜 재판에서 판시가 됐고, 자기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승계 관련해서. 이건 이미 인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이재용의 적극성과 범행 부정 청탁을 위한 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봤을 때 이재용에게 불리한 정황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1심에서 했던 것처럼 5년 또는 5년 이상의 선고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 재판부도. 그래서 이제 준법 감시 제도라고 하는 칼을 꺼냅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봐주려고. 근데 준법 감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이 준법 감시 제도가 결국은 오나가 이를테면 자기의 이익, 승계 등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뇌물질을 할 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실효성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만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이거를 운영은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실효성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쭉쭉 길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형 조건으로 감독 준법감시위원회를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 요때까지만 해도 5년 때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준법감시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5년 때리나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횡령이 중요하잖아요. 박근혜가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돈으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었다. 라며 이재용의 변호사의 주장을 흠씬 100%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이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갚았다, 변제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돈을 횡령한 다음에 그거를 갚았다는 그렇죠. 말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를 거절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 요거는 하나만한 얘기인데 왜 적극적으로 자기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전달한 것이 명확한데도 결국은 요거를 다시 현실론을 앞장세워서 이걸 인정하는 바람에 이제 양형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결론을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시선 돌리기를 하고 결국은 그냥 자기가 봐주고 싶어서 봐준 거예요. 준법감시가 안 되자 그냥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안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지난 2심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트릭까지 동원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박근혜가 달라는데 안 줄 수 있어? 라고 그냥 윽박질러서 형량을 대폭 2년 6개월로 깎았는데 여기에 이제 묘수가 있어요. 2년 6개월로 깎았는데 여기다가 법정 구속을 안 하면 집행유예를 그대로 때리면 2심 파기환송된 2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의 이른바 판결을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2년 6개월 형량은 똑같이 하되 집행유예만 싹 없애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1년 넘게 살았으니까 향후에 한 2, 3개월만 더 법정 구속 이후에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잖아. 절반을 넘으니까. 그래서 저는 2, 3개월 뒤에 연초에 이재용을 가석방 시키는 걸로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신에 집행유예 뺄게. 그래야 나도 대법원을 볼 수가 있잖아. 뭐 이런 취지의 나름대로 사인이 오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그럼 풀어줄 거였으면 네. 그냥 한 5년이라도 때리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좀 이해가 안 절대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정준영 재판장 입장에서는 2심 때도 정말 모험을 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돌아오더라도 집행유예만 따로 떼면 2년 6개월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건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여기 보면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바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억 이상 횡령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게 지금 법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임의로 원님 재판하듯이 최근에 재판 법정에서 계속 원님 재판, 로또 재판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냥 멋대로 장량 감경을 해준 겁니다. 이건 저희가 방송 직전에 특검 측의 주요 인사와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입장문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밝히겠다 특검. 근데 제4항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금 이재용 입장에서는 제3구할 이유가 없죠. 법정 구속이 물론 아프긴 하겠지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네. 인해서 본인은 거의 몇 천억의 이익을 본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삼성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기금 연금이 수천억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표창장 하나 가지고 4년을 법정 구속 당했는데 그렇게 국정농단의 주요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던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86억이 인정됐습니다만 2년 6개월. 그나마 집행유예 달랑 뺀 걸로. 누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형량이 양형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을 조금 전에 저희가 청취할 수가 있었는데요. 재상고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특검 재상고 혹시 기사가 좀 뜨고 있나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한다 이런 입장만 나와 있네요. 근데 저희가 특검 측의 주요 인사와 조금 전에 통화한 바로는 최대한 재상고 등과 관련된 선입견이 없도록 일단 입장을 밝힌다고는 하는데 양형과 관련해서 크게 불만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재상고 여부는 순전히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달려 있다. 실제로 삼성 특검이 이번에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계속 어려움에 처했어요. 왜? 법원에서 계속 삼성 봐주기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이런 꼼수들이 만연이 됐는데 언론 보도도 안 나가고 국민들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많이 힘들다. 그런 토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법정 구속됐으니 뭐 됐지 않아? 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을 마음대로 망가뜨리 형해화시킨 이 재판부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으면 개대비가 돼서 그냥 2년 6월에 재상고 이번에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